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원전입니다. 원전 적천수 천미예요. 적천수 천미 4권이에요. 4권에서 1권과 2권은 통신편이고요. 3권과 4권이 육친편이에요. 그래서 3권, 4권 중에서 22장 모상이죠. 모상인데 398번 9번 이렇게 나가요. 거의 다 끝나가요. 모상 다음에 자상이 있죠. 그리고 군상, 신상, 모상, 자상 이렇게 나갑니다. 모상. 그래서 397번 398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상이 나오고요. 자, 이 자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목화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세요. 그런데 목화 통면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일요일 하루 쉬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사무실에 계시냐 그래서 집에 있다고 했더니 일요일 좀 아들 사주 좀 보러 가면 안 되십니까? 라고 해서 오세요 라고 해서 사무실로 나와서 아들 사주를 봤습니다. 어려서 참 똑똑하게 잘 컸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 36이에요. 이 친구 어려서 참 공부 잘하고 똑똑했고 대학도 편안한 대로 나왔을 거다 그랬더니 의대 나왔대요. 지금 현재 의사래요.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36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결혼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여자는 없대요. 이게 모상이에요. 엄마의 정성이에요. 그 친구 사주는 을목일주예요. 그리고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병화가 있고요. 여기 또 여기 경인, 여기 병인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화 있고요. 여기 술이 되고요. 병술신가요? 그리고 의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이 강할 것 같은데도 화가 강해요. 그 이유 이 병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4.3이고 목이 4.0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체 수금용조예요. 근데 대운이 보세요. 인묘 이거 인묘 묘진 아닌데요. 역대운으로 흐르는데요. 역대운으로 여기가 그러면 병이 아닌가요? 일단 이따 사주를 배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기 맨 앞에 나와요. 자모, 자애로운 엄마의 휼고 외로운 아들을 구유라는 것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있다. 뭐가 있어요? 과질이라고 해서 이건 오이 덩쿨이 뻗어나가면서 메디메디에 오이가 열리는 형상이에요. 그런 것이 무광지경, 경계가 없이 경사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줄기가 뻗어나가듯 자손의 번성함, 이건 없는데도 제가 집어넣었어요. 끝없는 경사가 이어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혈지도, 그러니까 모혈고, 그래서 엄마가 자모 고혈하는 혈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벌써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임시왈에서 모중자고, 엄마가 무리를 이루면 자식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죠. 목다화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소리예요. 불특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장모세, 자식은 의지한다. 이게 장자예요. 엄마의 세력에 의지하잖아요. 엄마 모성에 의지하죠. 그런데 모의 정은 역시 의호자, 자식한테 또 의지한다. 보세요. 이 장자나 의자나 의지한다라는 소리는 같은데 얘네들은 이 중국 애들은요 비슷한 글자가 있으면 서로 다른 글자를 써서 써요. 같은 글자로 안 써요. 잘 쓰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고로 자모 이인 두 사람인데 대체로 모두 불의 손억 덜어내거나 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지 얻기를 뭘 얻어야 되냐, 그 자세, 자식의 세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비로운 엄마는 자익창, 자식의 더욱 창성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만약 일주가 갑을 목에서 엄마라 칩시다 라고 한다면 그 사주 내에 단지 하나 두 개의 화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나머지가 또 다시 나무라고 합시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다자병, 엄마가 많아서 자식이 병이 되는 것이다. 일불가견수라라고 해서 이게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우리말로 첫째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이가 있으니까요. 첫째, 불가견수. 물을 보면 안 돼요. 그 이유, 목이 많아서 화가 조금 있는데 물을 본다? 이건 큰일 날 소리죠. 물을 보면 자필상 반드시 자식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인수가 들어오면 식신상관은 깨지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불가견금, 금을 보면 안 된다. 견금 즉 총모지성, 엄마를 성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목이니까요. 많은 엄마한테 금이 건드리는 첫 번째 사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주는 오히려 또 인수가 들어와서 그렇고요. 첫 번째 사주는 금이 들어와서 깨져서 깨져서 금이 들어와서 역극을 당해서 그만 목숨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 사주는 또 인수가 들어와서 망한 사주고요. 참,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고 살해 명절을 딱 두 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두 개예요. 그리고 제가 의사사주, 목화통명이 된 사주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금을 보면 엄마의 성질을 건드려 갖고 모자부라, 화합하지를 못해요. 엄마하고 아들이. 자세유고 자식 세력이 더욱 외로워진다. 그래서 오직 대운에 행해야 될 것은 뭐냐? 화토지운, 화기운을 띄고 토운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즉 모성자필, 필자. 그래야만이 엄마의 성질이 반드시 자애로울 것이니 또 성질이 어디로 향해? 자식한테 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비로소 능히 순응을 해요. 모지의 엄마의 뜻에 따라서 순하게 되니 또 생손, 손주까지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뭐가 이루어진다? 과질. 이거 보세요. 오이줄기가 넝쿨이 뻗어서 나가는 거예요. 호박도 그렇잖아요. 호박도 나가면서 호박이 열리듯이. 그래서 이건 펼칠 연자예요. 넓히 펼친다. 경사를 딱 펼치죠. 어디에서 천세지하 쭉 대대로 경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행대수지토, 이건 안 되죠. 수기운이나 토기운이 흐른다면은 물을 품은 토, 그게 있으면 즉 모종유변, 엄마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불용자, 자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 선생이 첫 번째는 금운이 들어와서 패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렇죠. 자, 봅시다. 인월에 태어났어요. 을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천가로로 투출은 안 했지만 이 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목화통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을묘일원에 생어 인월묘시, 인월묘시예요. 그래서 만반개목 모두가 전부 나무예요. 그래서 단지 연지 오화가 있어서 모왕자고, 엄마는 왕한데 자식은 외롭다. 반가운 것은 그 회자, 이게 자수와 모임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긴 자수는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식과 회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엄마니까.
인호 회국을 하죠. 인호 반회를 하니 모지성 엄마의 마음은 성자 자애로움이 있어서 향자 자식한테 향한다. 그래서 자식 역시 능히 따른다는 거예요. 모지의 엄마의 뜻에 따르는 것이니 또 생하기를 무토지손 화생토하잖아요. 그래서 손주까지 낳게 되니 더욱 반가운 것은 운에서 중운이 이렇게 화토운으로 흐르게 돼 있다. 그래서 소위 소년 조등호방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를 했네요. 그래서 신입 봉지 이건 어디에다 딱 몸을 의지했다? 저 봉황의 연못. 저 박사를 딴 원광대학교에 교문에서 썩 들어가다 보면 중앙에 연못이 있고 봉황이 딱 봉황탑이 있어요. 여기서 이 봉지라는 뜻이 난 것 같아요. 가운데는 휴게실이 있고요. 이 봉지하면 거기 생각나네요. 원대가 사지시랑 시랑까지 지냈다. 일교경신 이운이 되니까 총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건드려서 불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또 평을 했겠죠. 중화론에 의하면 용신격으로는 식신생재격이다. 일주가 강하니 설계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하여 화토오행이 용의신이 된다. 대운을 살펴보니 가운데 운이 화토운으로 흐르죠. 좋죠. 육순대운인 경신대운에는 왕자충하여서 왕자발이 되었다. 불록이 된 사주다라는 것이죠. 무게중심론으로도 오행책론을 확인해 봐도 목오행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뭐죠? 급제하는 금토용조를 찾으니 이건 목오행 아닌데요. 화오행인데요. 화오행이에요. 잘못했네요. 화오행이라 수금을 찾아요. 이 목체네요. 이제 보니까 목이체네요. 목체 금토용조네요. 맞네요. 그럼요. 맞네요. 제가 그 의사사주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의사사주는 인월인데도 화가 왕이에요. 인월의 을목일주인데요. 목체, 뭐죠? 금이 없어서, 금토에서 토화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체 토화 용조, 화가 용신이 되고, 토가 시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의사사주하고요. (396번인가요) (98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닌데요. 97번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무어, 갑인, 을묘, 기묘. 여기 지금 오대운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44살. 제일 좋은 운이죠, 지금. 경신대운에 왕자충발. 왕자가 충을 해서 발끈한 거죠. 성질이 난 거예요. 쇠자충왕 왕자발. 하는 것이죠. 경신대운에. 다음이 398번이네요. 정인격이에요. 정인격인데요. 왜? 진토 속에 을개무가 들었잖아요. 이 술토는 아니고요. 그런데 을목은 이거 같은 목이니까 치질 않죠. 그래서 이 괴수가 투출해서 정인격이에요. 근데 이 정인격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이 뭔 필요하냐 이거예요. 정인격에. 정인이 이 병화를 꺼요. 그래서 이 수대운에 더군다나 이 사주가 역대운으로 흐르잖아요. 이것도 목체예요. 목체에 금토 불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 목, 화를 쓰죠. 수는 못 써요. 그래서 목화로 가는 거예요. 화가 용신이죠.
그러나 용신이 뭐예요? 인수가 식신인데 정인이 와서 시켜줘서 깨지는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정인이 병이에요. 참 안타깝죠. 정인격인데도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사주 자체에서. 자, 갑인일원이 말이죠. 생호 계춘이에요. 맞죠? 지류 동박. 전부 동박에 임묘진 해했어요. 우생 또 해시에서 일점병화가 허로 쉼없이 투출하였다. 이거 모중자고. 왜 여기다가 점을 쳤나요? 모중자고. 진은 곧 습토라. 회화 양목, 불을 끄고서 나무를 키우는 거죠. 겸해서 개수가 투간했어요. 시봉, 해왕 이렇게 만나니 오히려 생부지에 이거 모가 뭐죠? 무자해. 근데 이 무자해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해 슐고지심에서 이 마음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 있죠. 그래서 자애롭게 외로운 자식을 구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멸자지에 자식을 망하게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운에는 을묘 갑인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오히려 아까 그랬잖아요.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를 써서 화가 용신이면 목이 희신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을묘 갑인 대운에는 그래도 오히려 생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기락자요, 누가 엄마가 한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 스스로 가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었다라는 건 이 사람 사주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일교 개축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대 끌고 들어온다. 수지토 개축이죠. 그래서 모심필변, 엄마의 마음이 반드시 변한다. 자불능한 자식이 편안치가 않아요. 파패 이상하게도 깨지고 패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임자, 임자운에 어떻게 되냐? 극절기자, 그 자식을 극하는 바람에 자식이죠. 가파인리, 집안은 깨지고 사람들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액이망, 스스로가 목을 매달았어요. 목 매다는 건 스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올릴까요? 자액이망이라고 해서 이거 짓고요. 좀 보이실 거예요. 요 실사변이죠. 그러니까 끈으로 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새끼죠. 새끼 이렇게 꼬는 거예요. 자액이망 같다. 참 안타까운 사주죠. 앞에 사주와 보세요. 그러면 철조 선생이 금이 들어오는 거 안 좋다, 수가 들어오는 거 안 좋다, 아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금운에 죽었고요. 이 사람은 수운에 죽은 거죠. 차조 역시 용신격으로는 식신생재격인데 전주는 양년생의 인월이라 목화대운의 희용신을 누렸고, 차주는 음년생인 진월이라 역대운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묘 갑인대운만 누리고 일교 개축대운에 죽었다 했어요. 오죽하면 목을 매 자살을 했겠냐면 오히려 현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 파탄과 아울러 생활고에 자살하는 사람이 유행처럼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이나 현재나 생활고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였나 보다. 무게중심 오행체는 목체 금토용조예요. 그래서 금토용조를 찾으나 금토오행이 불용하고 종조오행인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오행 중 목화오행이 용신이 된다. 무어 연주로 연지 오화의 영향을 받아 연간에 무토는 화화하였었는데, 차조는 용신이 병진월주로 용신인 병화의 화세를 월지 진토가 설계하고 있어 전조보다 사주구조가 불매다. 더하여 위에서 설명했듯 대운이 여군이라 전조하는 천양지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참 안 됐습니다. 자, 봅시다.
예, 이게 지금 살아있으면 술대운에 들어와 있네요. 59. 그러나, 오히려 술대운이면 좋죠. 예, 그러나, 계축대운, 임자대운에, 이걸, 목숨을 끄는 사주죠. 예, 자살한 사주. 보세요. 을묘 갑인대운이 얼마나 좋은가. 좋죠. 예,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가해서 목용신으로 잡으니까 이렇게 되죠. 예,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사주, 의사 사주를 하나 내드릴게요. 네, 자,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아, 맞네요. 병인, 경인. 어제 본 사주라 다 기억나요. 의류. 네, 병술. 이게 인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을목이 있고요. 그래서 병화가 있어 이런 게 바로 심여첨 선생이 얘기하는 목화통면격이에요. 예. 이런 때 화를 쓰면 더 좋았는데 화를 못 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화체가 돼 버렸어요. 저기 지금 여기도 있네요. 예. 목이 4고요. 화가 4.5예요. 그럼 목이 화를 생하니까 화체가 되죠. 예, 화체가. 그래서 화체, 대운이 불미하다는 거죠. 예, 화체, 수금용조예요. 예. 그러나 요 어렸을 때 보십시오. 요 임진대운이 최고 좋은 대운이에요. 이 사주는요. 예, 신대운 괜찮고요. 묘대운 되면 안 좋죠. 임진대운 때 의대를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계산대 이 사도 뻘겋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사가 들어와서 인사형은 되지만 사실 원진도 되고 그런 건 뭐 할 거 없고 합으로만 본다면 일지에 이 사화가 합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신축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일지에 국을 이루니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용신하고 합을 해서 화했는데 축대운이 들어오고 축년이 되고요. 결혼하면 아주 제일 좋은 운인데 여자가 없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39이에 이 갑오대운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올해 36이고요. 내년서부터 이민, 계묘, 갑진 이렇게 들어오니 올해까지가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불안해서 어디 가서 봐도 조금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러 왔는데 제가 39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좀 고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페이 닥터, 월급 받는 닥터로 있으면 남 밑에 있으면 그래도 월급은 받으니까 개업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고 현재는 종합병원에 다니는데 이제 앞날이 걱정이시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39까지는 관계없는데 내년서부터 이민 계묘로 나오니 또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월급 받는 남의 직장 생활을 하면 된다. 절대 개인 병원은 차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올해 같은 경우 여자나 하나 들어왔으면 부잣집 딸 하나 데려다가 살면 참 좋겠구만.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는 젊은 친구의 사주입니다. 이때 아주 참 공부 잘해갖고 이 목화 통면격이에요. 이 사주가. 용신으로는 화를 못 쓰지만 이 자체가 상관기가 엄청 강하죠. 임진대운에 아주 완전히 꽉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를 좋은 데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운 따라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딱 보고 이 친구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현재 직장 잘 다니겠네요 라고 했더니 의과대학 나와갖고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걱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어디가 봤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러나
자기 운은 그렇게 됐는데요. 뭐. 이건 이제 이 운이나 돼야 되는 거예요. 60, 이 병정대운을 지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건 절각이 돼서 들어오는 사주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신금과 가을 철의 불이라 좀 힘은 못 쓰겠죠. 그렇든 저렇든 이때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